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랭그래프에서 툴 노드를 활용해서 에이전트가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도구를 통해서 답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그래프에서 툴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크루 AI와 오토젠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LLM이 판단하기에 본인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 싶은 거는 툴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툴이 이 시스템 안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이 왔는데 LLM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엉뚱한 대답을 한다거나 거짓된 정보를 말해서 환각현상을 내는 에러를 저희가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도구를 이 시스템상에 결합해서 LLM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최신 질문이나 조금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 그런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질문을 했을 때 LLM이 나는 도구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 도구로서 웹서치를 활용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 웹서치가 있는 툴노드로 들어가서 툴노드를 실행한 결과를 받아 사용자에게 정리된 답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툴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LLM이 직접 답변할 수 있으면 직접 답변하게 만들고 또 툴 활용이 필요하면 툴 활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엣지를 또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도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랭그래프에서 툴을 활용할 때 LLM이 도구를 호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LLM이 도구를 호출하는 로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으로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모델이 보내는 답변이 도구를 호출하는 형식으로 제한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에서 사용자의 질문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모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즉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 도구한테 호출을 해서 그 호출된 응답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요. 이 도구를 호출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도구를 호출하는 방식은 AI 메시지 안에 저희한테 답변을 주듯이 스트링 형태로 쭉 이렇게 문장을 뱉어주는 게 아니라요.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특정한 이 스키마에 따라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툴 요청을 보낼 때는 이 툴이 예를 들어서 외부 API다 라고 한다면 외부 API에 입력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웹 검색 API를 활용한다 라고 한다면 웹 검색 API에 보내야 하는 서치 쿼리 그리고 맥스 리절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파라미터들을 담아서 이 툴에게 보내기 위한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이 직접 사용자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호출할 수 있는 형태로 도구에게 이러한 AI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LLM을 활용할 때는 어떤 도구가 있는지 모델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툴콜링 형식을 자세하게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bind tools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요. LLM을 설정을 해주시면요. 이 뒤에다가 bind tools 함수 안에 이 툴의 리스트를 제공해주면 이 LLM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LLM이 자체적으로 대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어려운 질문이다 싶으면은 이러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이 도구들을 활용해야지 라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어떤 방식으로 불러야 되는지도 이 툴스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바로 유저한테 응답을 보내는 게 아니라 툴한테 적절한 형식에 맞춰서 API 호출이 가능하게끔 요청을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델이 보낸 이 툴콜링 AI 메시지, 도구에 어떤 요청을 보내는 것을 툴콜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툴콜링 AI 메시지를 도구가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까지 이 정보가 오게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이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그 모델이 보내준 툴콜링 AI 메시지를 툴이 수신을 하게 되고요. 그럼 툴은 이 수신된 메시지를 기반으로 도구를 호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AI 메시지 안에 API 요청을 가능하게 해주는 특정한 형식에 맞춰서 이 툴 노드가 받게 된다고 했죠. 그럼 이 툴 노드가 그것을 호출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툴마다 이 툴에 호출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거를 툴 메시지로 하나로 담아서 모델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은 처음에 본인이 답변 못하겠으니까 툴한테 이 요청을 보냈었죠. 그래서 요청된 응답이 나오면 그때 모델이 이 요청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이 답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계는 사용자가 질문을 보내고 모델이 툴 콜링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 툴이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해당 메시지의 키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API 요청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API 응답을 기반으로 해서 툴 리스폰스를 모델에게 보내게 되고 모델은 툴 리스폰스를 한번 가공해서 파이널 앤서로 유저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다이어그램 상에서는요, 사용자의 질문이 뭐가 나오든 간에 이 모델이 툴을 콜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모델이 자체적으로 대답을 해도 되는 질문에는 툴 콜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실행되게 한다면 응답 시간이 느려지고 이 API 호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모델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해주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랭그래프에서는 그러한 로직을 컨디셔널 엣지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챗봇이 판단하기에 나는 툴을 써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툴 노드로 들어가서 툴 노드의 실행 결과를 받아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챗봇이 판단하기에 난 도구를 활용 안 하고 그대로 사용자한테 답변을 줘도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곧바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노드로 갈지를 결정한다 라고 해서 컨디셔널 엣지라고 부르고요. 이 컨디셔널 엣지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밑바닥부터 직접 코드를 짜서 올린 방법이고요. 랭그래프에서는 조금 더 편리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로직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이 route tools라는 함수를 선언을 할 겁니다. 저희가 state, 미리 이 그래프에 정보를 주고받은 틀을 state로 정리를 했겠죠. 그 state를 입력받으면 결과값으로 tools나 and 둘 중에 하나를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 함수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다음에 있는 건 이 함수의 실행 결과가 literal, 리스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개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닥스트링을 보시면 이 컨디셔널 엣지는 어떨 때 쓰이냐면 마지막 메시지가 툴 콜인 경우에 툴 노트로 라우트 하도록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nd로 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컨디셔널 엣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닥스트링이 되겠고요. 이것을 실제로 코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state가 만약에 리스트 형태인 경우에 즉 저희가 받은 스테이트 입력값이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요소만 가져오겠다. 그리고 그걸 AI 메시지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스테이트가 리스트가 아닌 경우에 이 elif 문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리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 messages라는 키값에 들어있는 밸류를 가져와서 messages에 할당을 해준 다음에 messages의 마지막 값을 AI 메시지에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이 state 값에 있는 메시지의 가장 마지막 값을 AI 메시지로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elif 문까지의 결과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value 에러를 내라 해서 no messages found in input state to tool 엣지라고 해서 툴 엣지에 인풋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다라는 value 에러를 내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AI 메시지가 toolcalls라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면 has attribute는 이러한 객체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리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AI 메시지가 toolcalls라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AI 메시지가 toolcalls라는 이 특성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tools라는 거를 변환하도록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nd로 가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if부터 else 문까지의 작업 방식은요, 주어진 스테이트 값에서 AI 메시지를 정의하는 방식이었고요. AI 메시지가 여기서 정해졌으면 이것들 중에서 toolcalls라는 속성이 있고 toolcalls라는 속성이 실제로 값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툴로 엣지를 연결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nd 노드로 엣지를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route tools는 들어온 스테이트 값의 마지막 메시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toolcalls라는 말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값이 있으면 tools라는 노드로 보내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end 노드로 보내겠다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식으로 이 챗봇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챗봇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노드로 보낼지 결정하게 되는 이 컨디셔널 엣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래프에다가 add conditional edges라는 함수를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add 엣지라고 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두 개만 넣어주면은 이 시작점으로부터 끝점으로 가는 엣지를 추가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add 컨디셔널 엣지의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 하에 어떤 결과물로 보낼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선택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챗봇인데 그 다음으로 갈 곳은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 route tools라는 함수를 통해서 분류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시작 노드고요. 두 번째 값은 이 시작 노드로부터 함수 입력을 받아서 이 함수 입력의 결과를 세 번째 값에 해당하도록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요소를 add conditional 엣지로 보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route tools에서 실제로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특정 노드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노드가 다음에 보낼 이 노드의 이름과 일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매핑하는 코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 tools라는 것이 여기서 저희가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 봤던 tools와 and라는 문자값이 실제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고 뒤에 이 이름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노드를 보낼지에 대해서 노드 이름을 여기 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route tools에 저희가 tool calls가 있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라고 반환을 해라 라고 route tools의 결과값을 바꿔서 저희가 입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요소에다가 1은 tools, 2는 and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앞에 오고 뒤에 실제 노드가 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요소는 이 두 번째 함수의 결과값을 매핑하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에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컨디셔널 엣지를 추가해서 이 챗봇의 결과물에 따라서 다음 노드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분기를 해주는 그런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저희가 이 툴 노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AI를 설정을 해서 이 툴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OpenAI API 키 가져와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툴 설정을 저희가 직접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 툴 라이브러리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툴들을 저희가 선언을 해주고 실제로 이것을 그래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드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드로 변환시켜주는 툴 노드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 툴에다가 외부 API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어떤 가상의 답변을 내놓는 함수들을 툴로 만들어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개의 함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getWeather라고 해서 날짜를 얻어와 주는 함수를 선언할 거고요. 두 번째로 getCoolest cities라고 해서 가장 추운 도시들을 출력해 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들을 저희가 선언을 할 때 실제로 활용 가능한 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툴 라이브러리를 가져오신 다음에 툴 데코레이터를 함수 위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툴 데코레이터를 달고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 입력값은 로케이션이고 입력값이 스트링 형태의 로케이션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요. 닥스트링 역시 여기서 적어주시면 이 에이전트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될지 선택할 때 힌트로서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getWeather니까 getWeather 하기에 좋은 도구다라고 여기서 닥스트링에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함수를 실행하면 어떤 로직이 진행이 되냐면 입력값으로 저희가 로케이션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입력값이 서울이나 인천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문장을 뱉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문장을 뱉어라 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날씨 API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시 함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 두 번째 함수로는 getCoolest cities라고 해서 가장 추운 도시가 서울이랑 고성이다 라고 아무런 로직을 실행하지 않고 이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는 함수를 툴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개의 툴을 지금 만들어줬잖아요. 이 두 개의 툴을 노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리스트로 먼저 담아주시고요. 툴 노드 안에다가 이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툴 노드라고 해서 하나의 노드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리스트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 툴 노드로 어떤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이 툴 노드에 있는 여러 가지 툴들 중에 어떤 툴을 부르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툴을 어떤 식으로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AI를 설정을 할 건데요. 이 AI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bind tools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힌트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 도구들을 리스트로 담아놨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로 담은 도구들을 바인드 툴즈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AI를 설정할 때 뒤에다가 함수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GPT-4 미니 모델이 이 도구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모델이 특정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툴콜스라고 하는 도구를 호출하는 결과물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툴콜스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출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두 개의 함수로, 두 개의 도구로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의 경우에는 툴콜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판단하기에 사용자로부터 받은 질문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툴콜스라고 하는 속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값도 내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아까 이 날씨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전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결과를 보면 AI 메시지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툴콜스라는 속성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툴콜스 안에 있는 속성은 그 어떤 도구를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름을 보여주고 또 속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이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모델이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도구에 보내야 되는지까지 전부 설정을 하고 어떤 입력값을 보내야 하는지도 결정을 해서 전달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날씨를 물어봤기 때문에 getweather라는 도구를 가져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가장 추운 도시가 어디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까와 다르게 이번에는 getcoolestcities라는 도구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이 날씨의 경우에는 지역값으로 서울이라는 아규먼트를 함께 전달을 하고 있었죠. 이거는 저희가 이 도구 안에서 입력값으로 이러한 것을 받겠다라고 이미 모델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이 한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는 이라는 질문의 경우에는 이 getCoolestCities라는 함수를 활용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입력값이 없다는 것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툴노드에다가 이 모델에 툴콜을 보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툴노드를 실행할 때도 인복 함수를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델한테 이 질문을 보냈을 때 결과물을 그대로 메시지로 담아서 보내주게 되면 이 툴노드가 실행이 돼서 툴 메시지로 이러한 컨텐츠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툴 메시지에 담겨 있는 거는 AI로부터 받은 어떤 요청을 실제로 실행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여기서 보여주고요. 어떤 함수를 실행한 것인지 그리고 툴콜 아이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두 가지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이 이런 식으로 모델이 도구한테 어떤 응답을 보내는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도구를 실행했을 때 어떤 응답을 전달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래프에서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 should continue 그리고 call model이라는 두 가지 함수를 통해서 이 노드를 실행해 줄 건데요. should continue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conditional edge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 continue 함수 안에 입력값으로 message state를 받을 겁니다. 이 message state의 경우에는 메시지만 state 값의 안에 담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그래프 내에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스테이트라는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그대로 스테이트에 담아주시고 이 should continue 함수의 결과값은 tools나 end가 돼야 된다라고 여기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테이트를 입력값으로 받았으니까 이 메시지 스테이트의 속성값인 messages라는 키값에 저장된 값들을 messages에 저장을 해주고요. 이 messages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를 last message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툴콜즈라는 속성이 있는 경우 위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데 도구를 불러야 하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tools라는 것을 반환하도록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nd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콜 모델 함수로 저희가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이 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모델에게 invoke 함수로 해당 메시지를 입력해서 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이 메시지라는 키 값에 넣어서
반환하도록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가 어떤 컨디셔널 엣지를 가질지, 그리고 이 모델이 실행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하는지도 전부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저희가 스테이트 그래프 안에 메시지 스테이트를 그대로 넣어주고요. 워크플로우로 선언을 하고 여기에 노드 2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노드는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 모델이 실행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툴스라고 해서 이미 저희가 앞에서 선언을 했던 이 툴노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를 가져왔으면 실행 가능한 노드가 2개가 생기는 거고요. 이 add 엣지라고 해서 첫 번째로 시작할 노드가 무엇인지, 스타트에서 에이전트로 가는 엣지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설정을 해줬고, 저희가 위에서 조건부 실행으로 should continue 함수를 만들었었죠. 여기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분기할 수 있는 엣지를 내가 만들어 줄 건데 그 시작점은 에이전트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에이전트가 내놓은 어떤 응답 값을 should continue의 입력 값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서 받은 응답에 의해서 어떤 노드를 활용할지 분기가 되게끔 만들어 줬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add conditional edges 함수에 선언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tools라는 함수가, 즉 노드가 실행이 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은 에이전트잖아요. 항상 툴스 노드는 어떤 도구 실행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한테 그 응답을 무조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디셔널 엣지가 아니라 무조건 이어주는 add 엣지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선언을 하고 컴파일을 통해서 앱이라는 실행 가능한 그래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봤더니 이번에는 전부 실선으로 표현이 된 게 아니라 이 점선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이 점선은 저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add conditional 엣지를 통해서 표시되는 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should continue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떤 노드로 갈지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서울의 날씨가 어떤지에 대해서 모델한테 물어보고 그것이 도구를 잘 불러오는지, 그리고 도구를 불러온 결과를 저희한테 잘 표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invoke 함수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넣어서 실행한 결과를 final state에 담고 거기에 있는 메시지라는 속성의 가장 마지막 컨텐츠만 가져왔더니 서울의 날씨가 60도고 안개가 낀 상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원래 LLM의 경우에는 현재 내가 서울의 날씨는 알 수가 없다 라고 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도구를 활용해서 저희가 선언했던 이 도구의 응답값을 기반으로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챗봇 형태로 이 답변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장 추운 도시의 날씨가 어때? 라고 질문을 넣었고, 스틸 모드는 values라고 해서 이 안에 실제로 그래프가 실행되는 중간 결과물들을 전부 출력하도록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서 나와야 하는 값들은 청크에, 즉 저희가 이 스트리밍 하면서 가져오는 스테이트 값들의 요소들에 대해서 메시지 속성 안에 가장 마지막 값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실행을 하면 사람이 먼저 넣은 이 질문이 휴먼 메시지로 표현이 되고요. AI가 이 질문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 출콜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출콜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됐더니 get coolest cities라는 도구를 먼저 호출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가 선언했던 2가지 툴을 모두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추운 도시가 어딘지, 그리고 그 도시의 날씨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메시지로 첫 번째로는 일단 가장 추운 도시가 어딘지를 서울과 고성이라고 툴 메시지를 통해서 잘 받아본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서울과 고성인 건 알겠는데 이 지역들의 날씨가 어딘지 봐야겠다라고 해서 툴콜을 2번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get weather 함수에 이 서울이라는 로케이션을 입력값으로 넣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get weather 함수에 고성이라는 입력값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이 get weather라는 함수 안에서 서울과 인천만 로케이션으로 받았을 때 특정 60도라고 하고 서울이나 인천이 아닌 경우에는 90도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지 봤더니 서울의 입력값으로는 저희가 60도를 받아볼 수 있겠고요. 고성의 경우에는 90도라는 값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종합한 결과 AI 메시지로 가장 추운 도시인 서울의 날씨는 60도고 고성의 날씨는 90도다 라고 잘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도구를 이렇게 모델한테 제공을 하고 툴 노드로서 활용할 수 있게 그래프에 결합을 시켜주면 사용자의 질문이 여러 가지 도구를 결합해서 답변을 내놔야 하는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툴 노드를 실행을 하면서 완벽한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웹 검색 도구를 활용해서 이 그래프가 웹 검색 기반으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